안녕하세요. 예술 훈제와 훈제 전문가 예술지기 이재입니다. 자, 드디어 전라도 시베리아 예술분재원에도 봄이 왔습니다. 화려하죠? 이 나무가 아마 예술에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목을 따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저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르는 단면이 워낙 큰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3년이 지났는데 꽃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 꽃을 딱 보니까 이건 영락없이 동양금인데 이 동양금 꽃 누가 얘기했던 대로 질소질 많은 예술표 액비를 주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분재 초보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비료 질소 거름은 주위 나무까지 키우고 잎만 무성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무는 작년에 장마 이전에 가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후로 가지 정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이 작년까지 꽃눈을 갖다가 재작년 가지죠. 재작년 가지에서 꽃눈이 맺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년에 나온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여기를 갖다가 꽃눈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꽃눈이 내년에 또 쫙 맺혀가지고 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분명히 이른 봄까지는 꽃잎이 다닥다닥 왔는데 꽃잎 한두 개 피다가 그냥 나머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 나무 세력이 너무 떨어지네. 그 나무 세력이 떨어진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당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당분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문제의 질소거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많은 꽃을 피운다라고 하더라도 이 꽃을 갖다가 오랫동안 색깔을 화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비교적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소거름이 나무 체력을 갖다가 완전히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거름은 꽃눈을 맺기까지는 하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선명하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밥을 먹고 뭘 먹고 그러면 이게 전부 고기를 먹으면 지방으로 가고 쌀을 당분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논쟁 중에서 하나가 뭐니? 이 아침밥을 먹는 게 좋냐, 안 먹는 게 좋냐. 그래서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이 예술지기 스타일이고, 아침밥을 안 먹고 예술에만 오면 챙겨 먹는 스타일이 부감독 스타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부감독 머리가 나보다 훨씬 하얗게 샜다는 거. 자, 그 영향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머리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밥을 먹으라라고 학교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개인차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의 꽃 색깔을 선명하고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 나무가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이 당이라고 하는 것, 그 당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당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 체력을 갖다가 키워서 이 꽃을 갖다가 오랫동안 전부 다 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이거 나무 어떻게 견뎌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도원결이 그 경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어디죠? 저 대전? 자기들끼리는 관우, 유비, 장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장수매는 1년에 꽃을 3번 피우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망가지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꽃을 피우지 말고 나무한테 휴식기를 주어서 체력을 갖다가 배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광양 보면서 깎아보기는 예술표 액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꽃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머리, 몸통, 팔다리 한다라고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완전히 혼합이 돼야 나무가, 사람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추위적의 배합, 분재한테 맞는 추위적의 NPK는 지금 정해져 있느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하는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낸 이 거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분재 수준 차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이 최고급 분재의 영역에서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아마추어들이 분재를 갖다가 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분재, 아마추어들이 키우는 분재 대부분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영양실조 걸린 애한테 키크라고, 그 다음에 임신하라고 아무리 거다 뭘 쏟아 부어봤자 그건 말짱 도록황이죠. 꽃눈은 열심히 맺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화려하게 오래도록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 나무에 잘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 흡수가 되어서 나무 세력을 갖다가 끌어올리면서 나무한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재계에서는 일찍이 최고 걸음을, 완벽한 걸음을 뭘로 잡았느니? 그래서 깻목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때 분재를 하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몰라서 비싼 돈 들여서 이 병이걸음, 깻목걸음 사가지고 그렇게 분에 올려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화학걸음 쓰는 건 간단해요. 실제로 또 화학걸음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양반은 진짜 신용으로 질소고름만 넣고, 질소고름을 갖다 물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분재에서는 이제 좀 떠나 있는 거죠. 나무를 죽여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극도 인내심, 자제력으로 진짜 소량의 질소거름만 써가지고 그렇게 키운 케이스인데,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분재 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취민이었거든요.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그만둬가지고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 친구는 저 요소비를 살았어, 그렇게 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항상 과비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과비를 할 때 욕심을 조금만, 화학비료 경우는 과비할 때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는 이 애지중지했던 나무한테 보약이 아니라 바로 독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진작 많이 죽었지 왜 그랬겠느냐라고, 화학비료를 썼으면 이렇게 죽었지 왜 그랬겠냐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진짜 소량으로 조금씩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조금씩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한순간, 그러니까 소품 부재에다가 6알 올려놨는데도 나무가 고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분한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분하고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분한에 심겨진 나무하고는 생태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떤 나무는 마찬가지다라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술에서 만들어내는 액비는 진짜 완전 생초보라도 희석 배수 10배만 지키고 그 다음에 분갈이한 후에 석 달 동안만 참으면은, 생육기간도 4, 5, 6월달 석 달만 참으면은 나무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웁니다. 조금 과하게 사용을 해도, 조금 묽게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고수가 사용을 하거나 완전 초보자가 사용해도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예수처럼 이렇게 널린 공간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또 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예술표 액비는 이게 완전히 이 천연 재료를 갖다 완전 발효시켜서 만든 거름이기 때문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들 있죠. 요게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자릅니다.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뒹굴댕기는 빈 화분 있잖아요. 이게 긴 거. 거기에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상추 몇 포기, 그 다음 뭐 이렇게 배추 몇 포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꽂아 놓고, 여름철, 한철,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그때 모든 채소들이 금값이거든요.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게 물이 습기가 높고 해서 녹아가지고 짓물러져가지고 그때 금값인데, 그때 비 맞을 때는 안에다 좀 들여놓고, 그 다음에 햇볕 쬐면 또 바깥에 해 뜨면 바깥에 내놓고, 이렇게만 해도 아마 액비 본전이 빠질 겁니다. 평소에는 분재대 옆에다가 그 화분 몇 개 또 키워요. 이게 채소 키우는 재미는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래갖고 몇 번을 거기서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액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일단 가격이 조금 높죠. 그냥 화학거름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무한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산 공정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액비를 만드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은 액비면은 세계화해서 못합니다. 백화태 가서 발효해서 바깥에 3년을 갖다 뒹굴어댕겨야 되는데 그 공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술표 액비를 주어서 나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 있어요. 원액을 주었다가.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시골집에 갖다 놨더니 아버님이 원액을 주어서 죽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한 케이스밖에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크레임이 들어왔겠죠. 당연히 나무가 죽었으면 1, 2년도 아니고 30년 누적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단지 이 예술표 액비 만드는 비법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물고 뜯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며느리도 몰라야 노하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 꽃나무들은 아마 화무 11홍이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꽃눈이 맺힌 지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꽃은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꽃봉오리 맺혔을 때가 또 예쁘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술에서 이 꽃이 좀 오래 못 가는 성향이 있어요. 왜? 이런 나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예술지가 본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자동 관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꽃눈을 갖다 숙인 것들은 꽃이 오래 가는데, 이 하늘을 쳐다보는 꽃들은 꽃이 수명이 조금 짧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은 다행히 옆을 쳐다보거나 밑을 보는 꽃들이 많고 아직도 이렇게 꽃눈들 많이 맺혀 있잖아요. 얘들 아마 다 끝까지 다 피우거든. 얘들이 그 끝까지 다 피우고 나서 이제 또 이 안에서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나물 가지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 따로 없어요. 이렇게 낳고 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봐보세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자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만들면서 고태미를 갖다 더해가는 거예요. 보통 이 꽃나무들은 이 꽃을 즐기기 위해서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솟아 자르듯이 그냥 압축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나무가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소사는 가지 자르기, 소사나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가지 자르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소사를 갖다가 거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했는데 이 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꽃을 밖에 많이 비추려면은 거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햇볕을 잘 봐야 꽃이 많이 옵니다. 즉 광합성을 많이 해서 나무가 당분을 많이 함유를 해야 꽃이 피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발색이 돼 가지고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서 오랫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나무는 제가 그늘에서 관리한 나무들은 단연 아무리 액비를 쏟아부어도 꽃은 조금 적게 옵니다. 대신 또 가지들은 약간 또 커지면서 무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분재대 밑에 햇볕 잘 안 비치는 곳에 놓아둔 나무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공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술에 오신 분들은 말도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차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술표 프리미엄 액비입니다. 자, 이 액비가 택배 과정에서 이제 겉에 좀 묻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닦으면은 또 대부분이 이렇게 닦이기 때문에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액비를 받아가지고 하셔야 될 일은 먼저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열고 나서 이걸 갖다가 실내로 들어가서 하면은 공습 경보가 떨어집니다. 공습 경보가 떨어지니까 이걸 열고 나서 여는 것을 실 위에서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놓고 집안으로 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해가지고 이 안에 고여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때 호흡 잘못하면 냄새 무지하게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숨 크게 들이쉬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코를 갖다 이렇게 되면은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열 때 냄새가 나니까 그냥 집안 식구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느냐? 제가 이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원래는 이만큼 보내야 되게 이게 18리터거든요. 근데 이만큼 제가 꽉꽉 채워버리잖아요. 채웠는데 문제는 이 안에 빈 공간에 요게 이 통에다 담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또 CD 경과하면서 이 안에 발효가 완전히 안 된 아주 남은 그 한 5% 정도 그것이 발효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 안에 가스로 누적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꽉 닫아놓으면 한여름에 부풀기도 해. 그전에는 많이 부풀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부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흔들고 하니까 마치 코카콜라 사가지고 흔든 것처럼 이 안에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단은 이렇게 뚜껑을 갖다 연 다음에 반드시 바깥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불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집안으로 옮길 때 흘리면 안 되니까 꽉 닫아갖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꽉 닫고 집안에까지 들어간 다음에는 뚜껑을 살짝만 해야죠. 뚜껑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놓으면은 이 안에 벌레가 들어가거든요. 맑은 물에도 벌레 들어갑니다. 그 여름에 그 벌레를 갖다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고인 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 모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파리도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뚜껑을 갖다가 그냥 손가락 2개만 이용해서 이 할 정도로만 이게 살짝 해놓으면은 이 안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자동으로 이 안에 충전되지 않고 바깥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 통들이 얼마나 편하게들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여기에 수도꼭지 연결된 통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통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흘려요, 자꾸. 그래갖고 흘려가지고 아깝죠? 제가 생산하는 것이니까 푸근푸근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쓸 때는 이 흘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이 철물점에 가서 파는, 철물점에 가면은 파는 자바라 이 펌프라고 그래요. 요거 보고 이 자바라 펌프라고 그러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밑에다가 놓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냥 이렇게 물을 한 방울 안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놓고 나서 적당량 나오면은 위를 이렇게 이 뚜껑을 이렇게 꼭지 여기 있죠? 여기 열면 이렇게 딱 안 나와요. 물론 이걸 뽑아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게 비싸냐? 요거요. 철물점에 가면 2,000원 이상 주면 바가지 쓰는 겁니다. 2,000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깜빡 잊어버리고 요걸 갖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쓸 일이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에 치워 놓고 또 이건 이렇게 해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을 갖다 기울여 가지고 바닥에다 쏟고 어쩌고 하면서 번거로운 것 요거 햇볕에 보면 좀 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내에다 놔두면 아마 2, 3년은 끄떡없이 쓸 겁니다. 아주 편해요. 제가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판매하고 싶지만 택배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 팔아요.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길 지나가다 철물점에 가면은 웬만하면 이거 있습니다. 이 자바라 펌프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예솔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릅니다. 예솔께서 어떻게 액비를 주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액비를 다 줬거든요. 그래 놓고 이 담아놓은 통인데 이게 650리터 고래통입니다. 그래서 이 650리터짜리에다가 저희는 액비를 3마를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통은 3마를 갖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오늘이 4월 4일인데 처음으로 액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묽게 탔어요. 묽게 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조금 빼낸 겁니다.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액비 3마를 넣고 물을 가득 채워요.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하느냐, 요 모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옛날 가정용으로 수도로 쓰는 모터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여기는 길이가 쫙 보면은 여기서 저기까지가 약 50m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터가 압력이 센 거야 돼요. 집에서 가정용으로 쓸 때는 이보다 작은 걸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터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해 놓고 이 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파이프 끝을 갖다가 여기에서도 양파망이 필요해요. 이 끝을 갖다가 이렇게 이 찌꺼기를 걸을 수 있도록 1차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파망을 2겹 3겹으로 감습니다. 감아 놓고 이걸 이제 담궈 놓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액비를 2번이나 먹어요. 액비 2번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비를 줍니다. 소품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 딱 주면은 웬만한 소품에도 이렇게 딱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 액비를 줄 때 요 안에 물이 화분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물이 다 밑으로 약간 흐를 정도로만 주면 돼요. 얘는 안 먹었어요. 같이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액비 줄 때 힘들게 줄 것도 없고 저 통하고 모타만 있으면은 이거 아주 쉽게 줍니다. 이렇게. 그냥 물 주듯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분재원 안에 전부 다 이 분재원 안에 있는 그 나무들만 전부 주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액비는 9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토요일날 액비 주는 날로 하십시오. 어차피 4월부터 4, 5, 6, 7 그 다음에 8월달 그때 열달 때 띄고 9월달까지 6달 정도 주는 거거든요. 이 줄 때마다 나무들이 싱싱하고 건강해지니까 뭐 어차피 나무는 물 주면서 정이 드는 건데 액비 주면은 정이 더블로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아까 이거 줬는데 또 줘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5배가 되지 않았냐? 안 그래요.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들도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진하게 예를 들어서 요 나무 한번 보실래요? 이 나무는 10배로 줬을 때 10배로 기준을 해가지고 줄 때 일주일에 2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 이 호스에 남아있던 걸 갖다가 여기를 가장 먼저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2번씩 먹는다 보니까 이렇게 입이 무성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 병해충 있느냐? 없어요. 군생활 50년 한 겁니다. 이렇게 숲가지가 알아서 이제 지가 말라서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말랐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잘라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무성하게 사람들 주먹 키우는 거 굉장히 두려우고 무서웠는데 예술 이 주먹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액비로 다 키우는 거예요.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이렇게 또 나무들 천연기념물 같은 이런 나무들은 나무대로 아주 건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액비로서 뭐 다른 걸음도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체의 걸음 다른 게 안 써요. 네, 장사꾼들이 그동안 취미인을 가장한 장사꾼들이 말도 안 되는 걸음 팔아먹겠자고 자꾸 예술 액비 찌으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은 나무가 죽어도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 사다가 낭패 보신 분들 많잖아요. 응? 한두 주는 죽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액비 주는 철이 됐는데, 걸음 주는 철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좋은 액비를 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액비를 그냥 파는 거예요. 소개시킨다라고 전 뒷근육으로 안 파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액비에 대해서 저는 자체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예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상 예술 분재원 분재 전문가 비료 전문가 예술적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